생산적인 뇌의 세 가지 능력.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다. 이렇게 넘쳐나는 정보들 가운데 정말로 참되고 유익한 정보를 찾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보를 찾아 헤매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사람을 지치게 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생각을 바꾸어 내가 찾아다니기보다 좋은 정보가 스스로 나를 찾아오게 할 수는 없을까? 이것은 뇌의 환경을 얼마나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은 생산적인 내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능력이다. 첫째, 정보 수집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정보 수집 능력은 건강하고 좋은 정보를 얻는 능력이다. 이것은 단순히 많은 정보를 빨리 습득하는 능력과는 다르다. 우리는 책, 신문,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지만 정보 수집의 궁극적인 원천은 인간관계이다.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내가 좋은 정보를 필요로 해야 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 수집 능력의 핵심은 미소와 예절이다. 항상 열려있는 마음, 깨어있는 감각,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미소, 신뢰와 호감을 갖게 하는 예절, 이것이 바로 좋은 정보가 제 발로 자신을 찾아오게 하는 열쇠이다. 둘째, 정보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정보 판단의 핵심은 철학이다. 철학이 있을 때 무엇이 건강하고 바른 정보인지, 무엇이 내게 필요한 정보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때의 철학은 삶에 대한 바른 가치 기준을 말하며 뇌가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뇌 철학을 말한다. 올바른 철학이 있을 때 뇌는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왜곡된 교육 과정으로 인해 왜곡된 가치 기준을 갖고 있을 때 뇌는 자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이것은 마치 컴퓨터에 잘못된 프로그램을 넣어 놓고 바른 답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컴퓨터의 기능이 떨어지고 오류가 생기고 고장이 날 수밖에 없다. 뇌에 잘못된 가치 기준을 심어 놓으면 결국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다. 나쁜 뇌는 없다. 뇌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주인과 나쁜 환경이 있을 뿐이다. 정보 전달 능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 주위에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수많은 첨단 도구들이 있지만 우리의 정보 전달 능력도 그에 비례해서 성장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정보 전달의 핵심은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전달자의 신념과 자신감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정보 전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언제든지 노래를 부르라면 아주 힘차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언제든지 춤을 출 수 있는가? 정보 전달 능력은 결국 자기 표현 능력의 문제이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시도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우리가 정보 전달을 잘 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대체로 우리 뇌 속의 나쁜 기억, 잘못된 체험, 거짓된 교육과 정을 통해 형성된 부정적인 정보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그릇된 교육 과정을 통해 형성된 부정적인 정보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정보들이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소극적으로 만들고 피해의식에 빠지게 한다. 부정적인 정보들이 정화되고 우리의 뇌에 신념과 자신감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
내가 깨닫고 난 뒤 가장 처음 한 일은 내가 깨달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공원에 갔던 일이다. 그 작은 시작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 명, 두 명 확산이 되고 지금과 같은 커다란 운동으로 성장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뇌를 자유롭게 해 주어야 한다. 창조주가 인간의 뇌에 부여한 능력이 모두 발휘된다면 이 세상은 정말로 천국이 될 수가 있다. 우리의 뇌는 그러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우리의 뇌가 자기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이 세상은 계속 경쟁과 분열, 갈등과 전쟁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잘못된 정보의 지배로 우리의 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함으로써 인류가 고통받고 이 지구가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뇌를 자유롭게 하고 뇌가 올바른 가치 기준을 갖게 하는 새로운 과학, 새로운 철학이 나와야 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요청에 대한 응답이 뇌호흡이다. 뇌 속에 신성이 있다. 뇌호흡이 뇌를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뇌 속에 존재의 본질인 정신, 곧 신성이 있기 때문이다. 신성은 정보의 정수이고 가장 순수하고 진실된 정보로서 우리의 뇌 속에 들어와 있다. 신성이 깨어날 때 우리 삶은 목적을 갖게 되고 방향을 바로잡게 된다. 신성이 우리의 뇌 속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영적 자각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은 자신의 뇌와 대화하는 것이다. 뇌호흡은 자신의 뇌와 대화하는 방법이고 더 나아가 자신의 영혼과 교류하는 방법이다. 지식이나 언어를 통해서는 신성과 영혼을 만날 수 없다. 뇌 속의 신성과 가슴 속의 영혼이 교류하기 위한 생명의 언어, 영혼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 그것이 바로 에너지이고 기이다. 뇌 호흡은 누구에게나 있는 기를 통해 영혼을 느끼고 신성과 교류하는 감각을 일깨우는 수련법이다. 신성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의식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세상에 태어날 때 인간의 의식은 백지와 같다. 나이가 들면서 텅 빈 의식의 공간 속에 온갖 정보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저마다 처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주입되는 정보들이 고정관념을 형성하며 영혼을 두텁게 둘러싸기 시작한다. 본래의 순수한 영혼을 진아라고 한다면 영혼에 덧씌워진 정보 덩어리를 가아라고 할 수 있다. 진아는 진짜 자아라는 뜻이고 가아는 가짜 자아라는 뜻이다. 진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아를 둘러싼 가의 껍데기를 자기 존재의 실체로 착각하고 살아간다. 그러한 정보의 껍질에 쌓여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한 고정되고 편협한 가치관을 지닌 채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 정보는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 자체가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성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보에 대한 갈증과 불안감 속에서 쉴 새 없이 정보를 찾아 헤맨다. 그러나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그 정보 자체가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 의사결정하기가 어려워지고 부정적이고 왜곡된 정보가 인간의 가치 체계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의 조각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정보의 조합물이다. 나에 대한 인식은 나의 이름, 나이, 직업, 가족과 친구와 동료,
좋아하는 것들과 싫어하는 것들, 인생에서 행복했던 시절, 미래의 꿈 등의 정보가 합쳐져 결정된다. 다양한 정보들이 모여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짓는다. 한 인간의 가치는 그 사람의 가진 정보의 질과 양이 결정한다. 우리는 정보의 집합체이면서 동시에 정보의 주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을 구성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변화시킬 힘과 자유의지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저 무의식적으로 흘러 들어오는 정보들을 별다른 의문이나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인 정보들이 실제의 자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보 자체는 내가 아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는 내가 아니라 나의 것이다.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아는 것만으로는 정보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문제는 정보 자체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정보인지를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이 없으면 정보의 주인이 되어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의 노예가 되어 지배당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 정보에는 주인이 있다. 정보는 보다 상위 정보인 나의 관할 영역이다. 나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폐기할 수 있다. 나는 정보를 변화시키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이처럼 내 호흡은 정보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바탕으로 자신의 뇌에 들어오는 정보들을 습관과 관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올바르게 평가하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어떤 차원에서의 호흡이든 호흡의 본질은 주고받음, 즉 교류에 있다. 영적인 차원에서의 호흡은 자신의 영혼과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며 자신의 영혼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뇌 호흡은 생명 에너지 고유의 정화 과정과 뇌 생리학에 근거한 정보 처리 과정을 통해 가를 형성하는 고정관념을 제거하고 영혼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한 수련법이다. 자신의 영혼을 자각한 사람만이 정보의 노예로서 정보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주인으로서 삶의 목적을 위해 자유자재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평화적인 뇌, 파워 브레인. 뇌 호흡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파워 브레인이다. 파워 브레인은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평화적인 뇌이다. 생산적인 뇌는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뇌를 의미한다. 생산적인 뇌는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시간과 자원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일 처리를 빈틈없고 야무지게 한다. 또한 자기 관리와 자기 경영을 통해 스스로 선택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 창조적인 뇌는 사고를 유연하게 할 수 있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뇌이다. 창조적인 뇌는 지금의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현실에 굴복하여 주저하지 않고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선택한 삶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다. 평화적인 뇌는 자신의 본성이 평화임을 자각한 뇌이고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평화를 실천하는 뇌이다. 평화적인 뇌는 평화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밝고 긍정적인 정보, 힐링하는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뇌이다.
뇌호흡을 통해 뇌가 생산적이고 창조적이며 평화적인 힘을 갖게 되면 무엇이 감정과 욕망과 사회적 관념에서 나온 가의 목소리인지, 그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참자아가 원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되고, 참자아가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갖게 된다. 그리고 뛰어난 정보 수집 능력과 정보 판단 능력과 정보 전달 능력을 갖게 된다. 자연스럽게 좋은 정보들이 모이게 되고 올바른 가치 기준으로 그 정보들을 평가하며 사회를 힐링하고 지구 평화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주위에 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개인이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평화적인 뇌를 갖게 될 때, 그래서 좋은 정보를 인류 전체가 공유할 수 있을 때 인류 전체의 의식도 더불어 진화할 수 있다. 뇌와 뇌호흡. 뇌호흡의 3요소는 에너지와 메시지와 액션이다. 에너지는 길을, 메시지는 정보를, 액션은 몸과 뇌의 운동 리듬을 뜻한다. 뇌도 몸의 일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가 아플 때나 건망증 때문에 물건을 자꾸 잊어버릴 때 말고는 자신의 뇌를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 요즘 들어 우뇌 개발법이 유행하고 치매나 뇌졸중 등의 뇌질환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는 하지만, 자녀들의 학교 성적을 고민하는 부모나 뇌질환 환자가 아니면 뇌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자신의 힘이 미치는 영역 밖에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뇌에 대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고정관념이다. 뇌가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지만, 정작 자기의 뇌는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뇌가 자기 몸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특히 뇌의 기능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오해와 편견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긍정하기가 쉽지 않다. 뇌세포의 노화 과정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다. 뇌세포는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뇌세포의 수는 태어나면서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렇긴 하지만 노화 과정에서 자연 감소되는 뇌세포의 수는 인간이 100년을 산다고 해도 원래 가지고 있던 뇌세포의 약 4%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나이가 들어 뇌세포가 줄어드는 것이 뇌 기능 약화의 가장 큰 이유는 아니다. 실제로 뇌의 기능을 결정하는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은 뇌세포의 수가 아니라 뇌세포 사이의 연결망이다. 뇌의 기본적인 구조는 타고나는 것이지만 뇌세포 사이를 잇는 연결망은 교육과 환경,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세상에 나쁜 뇌는 없다. 중국에서는 컴퓨터를 가리켜 전기로 움직이는 뇌라는 뜻으로 전뇌라고 부른다. 이 외에도 우리의 일상 언어 속에는 뇌를 컴퓨터와 비교하는 표현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컴퓨터의 구조와 기능이 우리의 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게 된 듯하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뇌의 능력을 컴퓨터에 못 미친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의 암산 능력이 컴퓨터보다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워하고 신기해한다. 하지만 뇌가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컴퓨터는 없다. 세상의 어떤 컴퓨터도 스스로 자신의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못한다.
그러나 인간의 뇌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생명 활동에서부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에 이르기까지 스스로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 또한 스스로를 평가하고 학습하며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줄 알고 동시에 환경을 변화시킬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 인류 문명의 놀라운 발전은 모두 인간 두뇌의 힘에서 비롯되었으며 인류는 뇌를 이용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왔다. 따라서 뇌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에 의해 창조된 지구 문명을 이해하는 바탕이 된다. 세상에 나쁜 뇌란 없다. 단지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가,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고 개발했는가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질 뿐이다. 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뇌를 신체의 한 부위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우리 몸의 근육과 관절이 쓰지 않으면 빳빳하게 굳어 유연성과 탄력성을 잃어버리듯 뇌도 쓰지 않는 부분은 점차 그 기능이 저하되기 마련이다. 뻣뻣하게 굳은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그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처럼 뇌도 운동을 시켜주어야 한다. 뇌를 운동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뇌는 우리 몸의 모든 부위와 연결되어 있고 모든 활동을 관장하기 때문에 몸을 열심히 움직이고 바람직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유지하며 사회적인 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이 곧 뇌를 건강하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 또한 독서나 사색, 토론 등의 지적 활동이나 두뇌를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바둑이나 장기 등의 게임도 뇌를 위한 훌륭한 정신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뇌호흡에서는 이러한 일상적인 방법보다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뇌를 운동시킨다. 뇌호흡은 뇌를 어떻게 운동시키는가? 뇌호흡은 육체, 에너지체, 정보체라는 세 차원에서 뇌를 훈련함으로써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원리와 방법을 담고 있다. 앞에서는 이 세 차원의 몸을 호흡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이를 뇌 훈련 관점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육체의 차원에서 뇌를 활성화하는 것은 몸의 감각을 깨우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듣고 귀로 듣고 혀로 맛을 보며 손가락으로 감촉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은 이 모든 일이 뇌 안에서 일어나고 눈, 귀, 혀, 손가락은 단순히 정보를 모으는 구실을 할 뿐이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감각신경을 통해 전달된 정보를 뇌가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뭔가 못 느끼던 것을 느꼈다거나 예전에는 못하던 동작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자극을 받아들이는 센스인 눈, 귀, 혀 등의 감각기관과 그 자극의 신호를 해석하는 뇌 영역 두 가지가 모두 깨어났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을 통해 몸의 감각을 깨우는 것은 또한 뇌를 깨우고 활성화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대부분 일정한 행동 및 운동 패턴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몸도 늘 쓰던 방향대로만 쓰게 되고 따라서 뇌도 그와 연관된 부분만 주로 활동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쓰지 않던 근육을 쓰고 평소 움직이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몸을 움직이면 쓰이지 않던 뇌 조직이 깨어나고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몸에 잠든 감각을 깨우는 것이 뇌를 깨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에너지체의 차원에서 뇌를 활성화하는 것은 기를 이용해 뇌를 숨쉬게 하고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몸에 잠든 감각을 하나하나 깨어나가다 보면 평소에 느끼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느낌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몸에 미묘하게 흐르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감각이다. 이 감각은 우리에게 뇌를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을 제공한다. 우리의 뇌는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 몸의 다른 부위들의 작동을 통제하고 조절하지만 스스로를 느낄 수 있는 감각, 신경도 없고 스스로를 움직일 수 있는 근육도 없다. 다시 말하면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뇌를 느낄 수도 운동시킬 수도 없다. 그러나 기에너지와 기적인 감각을 활용하면 뇌를 숨쉬게 하고 운동시킬 수 있다. 마치 팔다리 운동을 하듯 뇌도 직접 운동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정보체의 차원에서 뇌를 활성화하는 것은 뇌에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좋은 정보란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평화적인 정보이다. 여러 가지 종류의 정보들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정보이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에 대한 정보는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핵심 정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정보가 뇌에 바르게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뇌의 무한 창조력을 경험할 수 있다. 뇌호흡의 3대 요소: 정보체, 메시지, 생산적, 창조적, 평화적인 정보 입력하기. 에너지체, 에너지, 기를 이용해 뇌를 숨쉬게 하고 뇌에 에너지 공급하기. 육체, 액션, 몸의 감각을 깨움으로써 뇌의 해당 영역 자극하기. 뇌호흡이 지향하는 뇌 연구의 관점. 현재까지 이루어진 뇌 연구의 범위는 주로 뇌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특성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지금은 다양한 뇌 촬영술을 통해 뇌의 형태는 물론 뇌가 작동할 때 일어나는 물리적, 화학적 과정까지도 실시간에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인간의 뇌는 세포와 섬유, 혈관, 호르몬 등을 배경으로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인체의 한 부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고, 분석, 추론, 창조 등의 정신작용이 이루어지는 영역이고, 이 모든 정신 활동의 근거인 의식을 지니고 있는 기관이다. 의식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는 뇌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그의 모든 뇌 연구가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의식의 해명이다. 뇌호흡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 뇌 활동의 결과이다. 나의 개성과 습관과 행동 방식 등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나라는 것 전체가 뇌에 저장된 정보의 표현이다.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뇌를 이해하는 것이고,
뇌를 해명하는 것은 곧 인간을 해명하는 것이다. 뇌의 연구가 해부학적인 혹은 신경외과적인 접근법에 국한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통적인 뇌과학이 구조적, 기능적 입장에서 뇌를 연구하는 일에 집중해 왔다면 보이지 않는 인간의 의식 세계에 대한 탐구는 인문과학 분야의 심리학이나 종교의 주된 임무였다. 그러나 이제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모든 탐구가 뇌를 중심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인간이 자신의 뇌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인류의 미래와 지구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건강과 행복, 의식의 성장을 위해 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평화롭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가 뇌를 중심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뇌호흡에서 뇌를 변화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세 가지 요소는 에너지, 메시지, 액션이다. 에너지는 생명의 근원인 길을 가리키며 에너지는 생명의 근원인 길을 가리키며 메시지는 정보의 다른 표현이고 액션은 말 그대로 행동, 움직임이라는 뜻이다. 뇌호흡은 먼저 에너지를 통해 온몸과 뇌의 에너지 균형을 바로잡아 뇌를 최적의 건강 상태로 만든다. 둘째, 뇌의 정보 검색, 정보 처리, 정보 창조 과정을 통해 뇌에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평화적인 정보를 입력한다. 셋째, 그 정보를 일상의 삶에서 구체적인 액션을 통해 실천한다. 좁은 의미에서 볼 때 액션은 몸과 뇌의 감각을 깨우는 체조와 뇌호흡, 5단계 등의 수련법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엄청난 국가 예산을 쏟아부으며 경제적으로 뇌 연구에 매달리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뇌 연구가 진정으로 인류의 복지에 기여하는 성과를 이루어내려면 육체, 에너지체, 정보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의 뇌를 연구하는 총체적이고 근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가 뇌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이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자기 인식이 육체를 넘어 에너지체와 정보체로까지 확대될 때 우리는 생명을 훨씬 더 통합적이고 근원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게 될 것이다. 뇌 속의 풍경. 뇌호흡을 하기 위해 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뇌호흡은 뇌에 관한 해부학적, 생리학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기본 지식은 도움이 된다. 뇌호흡을 잘 하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뇌와 친해질 필요가 있다. 뇌에 관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뇌가 훨씬 쉽고 친밀하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대뇌와 대뇌 변형계. 모든 동물 가운데 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동물이 인간이다. 인간의 뇌의 무게는 1350g 정도로 고래의 8000g, 코끼리의 5000g과 비교해 보면 무척 가볍다. 그러나 체중과의 비를 고려하면 고래와 코끼리의 뇌는 전체 체중의 약 1200분의 1, 유인원은 약 100분의 1인데 비해 인간의 뇌는 40분의 1로 모든 포유동물 가운데 체중에 대한 뇌의 비가 가장 높다. 뇌는 두부처럼 연한 구조로 되어 있으나 뇌 바깥으로
세 개의 막과 딱딱한 두 개의 골이 뇌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뇌는 뇌 척수의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다. 뇌는 크게 대뇌, 소뇌, 간뇌, 중뇌, 내교, 연수, 척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머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대뇌로서 뇌 전체 부피의 90%, 무게의 80%를 이루고 있다. 반구 모양으로 생긴 잔해와 우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대뇌 반구는 뇌량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다. 좌우 뇌 반구 사이에 긴 막대 모양으로 위쪽에서부터 차례로 간뇌, 중뇌, 내교, 연수가 있다. 간중, 뇌연. 간뇌는 두 대뇌 반구 사이에 끼어 있어 밖에서는 보이지 않고 중뇌와 내교, 연수는 뒤쪽이 소뇌로 덮여 있다. 간뇌와 중뇌, 내교, 연수를 총칭해 내간이라고 한다. 내간 외에 대뇌 반구 안쪽과 밑면에 있는 부위들을 대뇌 변형계라 부른다. 대뇌의 모양은 껍질을 깐 호두 알맹이와 같다. 대뇌를 싸고 있는 우글쭈글한 표피를 대뇌피질이라고 부른다. 그곳에서 언어, 사고, 판단, 창조 등 인간 고유의 정신 활동이 이루어지며 고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140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가 모여 있다. 대뇌피질은 표면에 굵직하게 나 있는 큰 홈을 기준으로 앞쪽에 전두엽, 위쪽에 두정엽, 뒤쪽에 후두엽, 양옆에 척두엽으로 나뉜다. 전두엽은 사고와 언어 등의 정신작용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알려져 왔으나 확실한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고등한 포유동물일수록 전두엽이 발달했으며 특히 인간은 전두엽의 발달이 현저한데 이는 볼록 튀어나온 이마의 외양에서도 잘 나타난다. 대뇌피질의 아래쪽에 있는 대뇌 변형계는 뇌의 발달 과정상 비교적 일찍 발생된 부분으로 대뇌피질에 의해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 대뇌 변형계는 개체 및 종족 유지에 필요한 식욕과 성욕 등 본능적 욕구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리이며 분노나 슬픔 등 감정이 발생하는 곳이다. 대뇌피질이 사고의 근원지라면 대뇌 변형계는 감정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뇌 변형계를 이루는 한 부분인 편도가 뇌의 감정적 기억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뇌, 간뇌, 중뇌, 연수, 척수. 대뇌의 뒤편 아래쪽에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는 소뇌는 좌우 한 쌍으로 전체 표피에 가로로 난 주름이 덮여 있다. 소뇌는 평형 감각과 근육 운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대뇌 반구와 소뇌 사이에 파묻혀 있는 간뇌는 내장과 혈관과 활동을 조절하는 기관이다. 간뇌의 약 5분의 4를 차지하는 시상은 라틴어로 대기실이라는 뜻으로 후각 이외의 모든 감각 수용기로부터 전달된 정보를 대뇌피질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 외에 신체의 운동 기능을 억제 또는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시상하부는 혈압, 체온, 혈당량, 위산 분비, 수분 대사 등을 조절함으로써 체내의 향상성을 유지하는 일을 맡고 있다. 체내의 혈압이 높아지면 낮아지도록 명령을 내리고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면 더 많은 수분이 공급되도록 인체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시상하부이다. 이렇게 시상하부는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몸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켜준다. 시상하부는 식욕과 성욕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이곳이 손상을 입으면 포만감이 없어져 무한정 먹게 되고 끊임없는 성적 충동에 시달리게 된다. 시상하부를 자세히 관찰하면 콩알처럼 생긴 것이 삐죽 튀어나와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것이 뇌하수체이다. 뇌하수체는 아주 작지만 수많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분비 기관으로 시상하부에는 뇌하수체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도 있다. 간뇌 밑에 있는 중뇌는 윗부분이 시각의 신경노에, 아랫부분이 청각의 신경노에 관계하고 있는데 주로 안구운동, 홍채 수축 등 시각에 관련된 역할을 한다. 중뇌 밑에 있는 뇌교는 좌우의 손의 반구를 다리처럼 연결하고 있다. 뇌교는 신경세포의 집단으로 대뇌피질과 소뇌피질로 정보를 전달하는 중간 도로로서의 역할을 한다. 뇌교 이꼴 좌우의 손의 반구를 다리처럼 연결. 뇌교는 신경세포의 집단으로 대뇌피질과 소뇌피질의 정보를 전달하는 중간 도로로서의 역할. 뇌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연수는 생명과 직접 관계되는 폐, 심장, 위, 내장기관과 혈관 등의 운동을 지배한다. 연수는 길이가 약 2.5cm밖에 되지 않지만 생체 시스템의 자동 제어 중추로서 심장 박동, 호흡, 소화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활동을 주관한다. 간뇌, 중뇌, 뇌교, 연수 등을 묶어 뇌간이라고 한다. 인간이 말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갖기 훨씬 이전에 생긴 뇌간은 생명을 유지하는 일을 주된 임무로 맡고 있다. 그래서 대뇌나 소뇌를 다쳐도 죽지 않으나 뇌간을 다치면 죽음을 피하기 어렵다. 대뇌나 소뇌 기능은 마비되었으나 뇌간의 기능은 살아있어서 호흡과 심장 박동이 유지되는 경우를 식물인간이라고 한다. 한편 뇌간의 기능이 마비되어 인공호흡기로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경우를 뇌사라고 한다. 뇌간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며 뇌의 가장 아랫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척수는 백색의 가늘고 긴 원기둥 모양을 하고 있다. 척수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그리고 자율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이다. 지금까지 가볍게 뇌 속의 풍경을 훑어보았다. 뇌의 구조를 머릿속에 한 장의 명료한 그림처럼 영상 정보를 떠올릴 수 있으면 뇌호흡에 큰 도움이 된다. 대뇌, 간뇌, 중뇌, 뇌교, 연수, 척수,
대뇌, 뇌 전체 부피의 90%를 차지하며 가장 늦게 진화한 부분, 언어, 사고, 판단, 창조 등 고도의 정신활동이 이루어짐. 좌뇌, 언어뇌, 오른쪽 몸의 운동 능력, 피부 감각, 계산, 언어, 논리력, 분석력, 기호, 뇌량, 좌뇌와 우뇌를 연결함. 우뇌, 이미지 뇌, 왼쪽 몸의 운동 능력, 피부 감각, 직관력, 공간력, 예술 감각, 패턴 인식. 손의 뇌내 뒤편 아래쪽에 있으며 좌우 환상, 평형 감각, 근육 운동 조절, 단순한 학습 반응 기억. 간뇌, 대뇌와 손의 사이의 위치. 시상, 시상하부, 뇌하수체가 있다. 시상은 간뇌의 약 5분의 4를 차지하며 모든 감각 정보가 모이는 감각의 대기실, 후각을 제외함. 시상하부, 시상 아래쪽에 위치하며 항상성 유지, 혈압, 체온, 위산 분비 등 조절. 뇌하수체, 시상하부 아래쪽에 위치하며 호르몬 분비 조절. 뇌하수체. 중뇌, 안구운동, 홍채 수축 등 눈에 관련된 활동. 연수, 심장박동, 호흡, 소화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활동. 연수. 척수, 뇌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며 가늘고 긴 원기둥 모양. 운동신경, 감각신경, 자율신경이 지나가는 통로.